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라는 건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살이 찌면 왜 혈압이 오르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고혈압이 생기면요 심장이 하는 일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두 번째, 살이 찌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리입니다. 오늘은요, 비만과 고혈압 환자에게 체중 감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인 또는 주변에서 고혈압이 있는데 비만한 환자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환자분들이 주변에 아주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고혈압을 동반한 비만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체중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체중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 혈압이 잘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체중 조절을 잘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면요, 혈압약을 초기 단계에서는 끊을 수도 있고요, 혈압약을 드시던 것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닥터리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혈압은 겉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장기를 망가뜨려서 심혈관계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고혈압은요, 장기간 방치되면요, 여러 장기에 손상을 일으켜요. 고혈압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기를 대략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심장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자, 심부전이라고 있죠. 심장이 두꺼워지고요, 수축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관상동맥질환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협심증,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심실 비대가 일어나는데요,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고혈압이 뇌에 일으키는 문제를 알아볼게요. 뇌졸중이에요. 허혈성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를 일으켜요. 반복되는 작은 뇌경색으로 인해서요,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혈압이 일으키는 세 번째 문제요, 신장 문제입니다. 만성 신부전을 일으킵니다. 고혈압성 신경화증으로요, 사구체가 손상이 됩니다. 투석까지 진행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눈에 대한 문제입니다. 망막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고혈압성 망막병증이라고 하죠. 망막 혈관이 손상되어서요, 시력 저하 및 실명의 위험이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는요, 혈관의 문제예요. 말초 동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지 혈류 장애로 보행 시에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고혈압은요, 침묵의 살인자예요. 고혈압 누구나 있는 거니까 40대에서 고혈압 진단받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고혈압은요, 반드시 조절을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숨어있는 비만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최근에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의 30%인 1300만 명 정도가 고혈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라는 건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특히 이 비만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성별을 보면요, 남성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요 약 40%, 여성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요 30%로 약간 남성이 높지만요, 나이가 들면서 여성의 유병률이 갑자기 급증하면서요, 65세 이상에서는요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고혈압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죠. 60세 이상에서는요 50%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은 60세 이상이 되면요, 친구와 나 둘 중에 하나는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혈압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중요한 주제인 살이 찌면 왜 혈압이 오르는 걸까요? 이 부분 정말 궁금하죠. 갑자기 살이 찌면서 갑자기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비만 클리닉에서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비만 환자분들이 본인이 고혈압인 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와서 비만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가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면 왜 고혈압이 생길까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고혈압이 생기면요, 심장이 하는 일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우리가 비만이 됐어요. 70kg 나가던 환자분이 90kg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이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70kg에서 90kg로 늘어난 만큼 더 많이 혈액을 뿜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압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심장은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면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 부하를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살이 찌면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요, 혈관의 변화입니다. 살이 찌면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서요, 혈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이를 동맥경화라고 하죠. 가늘어진 좁아진 혈관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내보내기 위해서는요,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살이 찌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호르몬 및 신경계의 변화입니다. 비만은 우리 몸의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줘요. 첫 번째, 비만이 신경과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예요. 비만은요,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증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요, 우리 몸의 혈압과 수분 조정을 하는 중요한 기전인데요, 비만이 되면요, 이 시스템을 자극해서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인 안지오텐신과 알도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비만이 되면 신경계와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비만은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쉽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나트륨을 몸 안에 더 많이 축적시키고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 살이 찌면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요, 신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요, 콩팥을 압박해서요, 콩팥 내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콩팥은요,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만으로 인해서 콩팥 기능이 영향을 받으면요,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져서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요, 비만은 고혈압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비만한 환자가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어요. 체중 감량을 어느 정도 하라고 권고를 해야 될까요? 국제 가이드라인은요, 고혈압 환자에게 현재 체중의 5%에서 10% 정도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70kg 여성 환자라면요, 6개월 내에 체중의 5%, 약 3.5kg을 감량을 하고요, 1년 내에 10%, 약 7kg을 감량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에요. 또 장기적으로는요, 아시아인의 경우에는요, BMI 23 미만으로 체중을 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을 1kg 줄이면요, 혈압이 1 내려갑니다. 체중을 5에서 10%를 감량하면요, 수축기 혈압이 5에서 20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만한 고혈압 환자에게요, 체중 감량을 권고하는데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가 있어요. 단기적 목표는요, 현재 체중의 5%에서 10%를 약 6개월에서 1년 내에 달성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 목표는요, 아시아인 기준으로 BMI 23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허리둘레도 보면요, 남성의 허리 기준은요, 90cm 이하로 조절을 해라 라고 돼 있고요, 여성은요 85cm 이하로 조절을 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고혈압이면서 비만인 사람들은요, 조금 더 허리둘레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은요, 허리둘레를 85cm 이하로, 여성은요, 허리둘레를 80cm 이하로 체중 감량하면요, 혈압 조절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고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을 잘 관리하기 위한 생활 습관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식습관 개선인데요, 저염식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하루 나트륨을요 2000mg 이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50% 정도가 나트륨 민감성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민감성을 갖고 있는 고혈압 환자라면요, 저염식이 중요합니다. 저당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 통곡류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트랜스지방과 가공식품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금주하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 습관이에요.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요, 주 2회 이상 큰 근육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활동량을 늘려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걷기 등을 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금연이에요. 흡연은요, 혈압 상승과 혈관 손상을 가속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금연해 주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루 7시간 전후에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명상, 호흡, 스트레칭 등의 스트레스 완화 습관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요, 정기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가정 혈압 측정으로요, 혈압 자가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야 돼요. 또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혈압 조절 및 합병증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혈압과 이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해 가신다면요, 혈압 조절도 잘 되고요, 건강과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력은 있었지만